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호학을 가장 경호학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는 교수 이준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호학 기출문제풀이 강좌에 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10번째 단원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경호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경호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주경계 기법부터 시작해서 경호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중첩경호, 두뇌경호, 방어경호, 은밀경호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사주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시각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의 경계의 범위를 선정하고 인접한 경호원과의 경계 범위를 중복되지 않게 실시한다. 2번 돌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개를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뒤돌아보는 등의 사주 경계를 하지 않는다. 3번 경호 대상자 주위 사람들의 눈과 손, 표정, 행동에 주목하여 경계한다. 4번 사주 경계의 대상은 인적, 물적, 지리적, 취향 요소들을 총망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주 경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주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주 경계의 정의는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대한 감시로 직접적인 유해나 자연 발생적인 유해 요인, 간접적인 유해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경계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 경계 대상은 인적, 물적, 지리적, 취향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요. 사주 경계는 시각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의 경계의 범위를 선정하는데요. 인접한 경호원과 경계 범위는 중복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시각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의 경계의 범위를 선정하고 인접한 경호원과의 경계 범위를 중복되지 않게 실시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인접 경호원과는 서로 중복돼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그런 보기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호의 원칙은, 경호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경호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부터 엄중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로 나뉘고 그에 따른 요원의 배치와 임무가 부여된다. 이런 원칙은 어떤 경호 원칙을 이야기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1번 중첩경호의 원칙, 2번 두뇌경호의 원칙, 3번 방어경호의 원칙, 4번 은밀경호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런 경호의 원칙을 알아봐야 되겠죠. 경호의 일반 원칙에는 중첩경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삼중경호의 원리에 일맥상통하는 같은 의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첩경호의 원칙에는 근접경호, 중간경호, 외곽경호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원칙이 바로 중첩경호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뇌경호의 원칙은 정말 예리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위해서 이 두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정말 순간적으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두뇌경호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방어경호의 원칙은 유해 요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경호의 주 임무이자 목적이지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해 요소를 방어하면서 경호 대상자를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경호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어 경호의 원칙이고요. 은밀 경호의 원칙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보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서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외곽 경호로 나뉜다. 한 건 뭐죠? 중첩 경호의 원칙을 이야기한 거죠. 근접 경호, 중간 경호, 외곽 경호라는 것은 중첩 경호의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경호 행사 시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주의력은 유해자를 사전에 색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리한 사주 경계가 요구된다. 2번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계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3번, 대응력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대피시켜 신변을 보호하는 능력으로 경호 대상자와의 거리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4번,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는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위치 선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 알아봐야 되겠죠. 주의력 효과라는 것은 뭔가 찾아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계 대상과 가깝게 있을 때 더 쉽게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사주 경계와 같은 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뭔가를 그 유해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 반면에 대응 효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 조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는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 경계 대상과 가깝게 있게 되면은 그 경호는 경호 대상자와는 좀 거리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와 가깝게 있는 사람하고 경계 대상과 가깝게 있는 경호원의 임무는 서로 정확하게 달라요. 그 임무가. 그래서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대응력은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대피시켜 신변을 보호하는 능력으로 경호 대상자와의 거리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틀린 거죠. 경호 대상자의 넓이를 좁히는 것이 효과적이죠. 어떤 효과가? 대응력 효과가 그렇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경호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호 대상자가 참석할 장소와 지역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공한다. 2번, 경호 대상자의 이동 시간, 이동 경로, 이동 차량 등의 변화를 주어 유해 기도자가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3번, 경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검색 대상이며 모든 인적, 물적, 지리적 취향 요소에 대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번,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호 대상자와 국민의 접촉을 차단하여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경호 활동의 기본 원칙에서 원칙을 보면은 경호 정보 분석 및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해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은밀 경호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동 시간, 이동 경로, 이용 차량의 변화 이런 내용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경로로 어떤 차량으로 간다 하는 것을 완전히 그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은밀 경호하는 거죠.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인적, 물적, 지리적 유해 요소에 대한 경호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경호 활동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호 대상자와 국민과의 친화력은 도모하되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차단하면서 경호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경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과 경호 대상자와의 그 친화력을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고도의 그 경호 기법이 요구가 되고 이런 기본 원칙이라든가 특별 원칙이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죠.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경호 대상자와 국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게 틀린 거죠. 예. 경호 대상자와 국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경호의 일반 원칙에는 중첩 경호, 두뇌 경호, 방어 경호, 은밀 경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경계 대상에는 인적, 물적, 지리적 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인적 대상은 경호 대상자 주변의 모든 인원, 물적 대상은 행사장과 주변의 모든 시설물과 물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지리적 경계 대상은 유해 기도자가 은폐 및 공격하기 좋은 장소, 지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는 경계 대상을 찾는 능력과 그 경계 대상을 찾았을 때 신속하게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능력. 이렇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그 근무 포인트는 매우 중요하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각자의 그 우선 두는 임무가 전부 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